안녕하세요. 저는 송민기고 오늘은 2012 카카오 테크 인턴십 행렬과 연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본 문제는 정확성과 효율성 테스트 각각 점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행렬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연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산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시프트 로우 해가지고 모든 행이 아래쪽으로 한 칸씩 밀려납니다. 모든 행에 대해서 i번째 행은 i 플러스 1번째 행이 됩니다. 마지막 행은 1번째 행이 됩니다. 첫 번째 행이죠. 1번째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첫 번째 행이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거예요. 7, 8, 9가 마지막 행이었기 때문에 Shift 로우 연산을 수행하면은 7, 8, 9가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시가 있고 두 번째 연산은 로테이트 연산이 있는데 행렬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을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시킵니다. 행렬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은 첫열, 끝행, 끝열에 있는 끝열에 포함되는 원소들입니다. 한 칸 회전시킨다는 것은 이 원소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 4개의 연산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뭐 연산 순서가 나타나는데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죠. 보면은 가운데 있는 5를 제외하고 1, 2, 3, 6, 9, 8, 9, 7, 4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정확히는 오른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시를 보면 로테이트 연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문제가 이제 주어집니다. 당신은 행렬의 연산을 여러 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행렬의 초기 상태를 담고 있는 2차원 정수 배열 RC 시행할 연산을 순서대로 담고 있는 문자열 배열 오퍼레이션스가 4개의 변수로 주어졌을 때 연산을 차례대로 시행한 후의 행렬 상태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엄청 간단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명확해요. 근데 제한사항이 엄청 빡빡합니다. 보면은 RC의 행의 길이는 5만 이하고 RC의 열의 길이도 5만 이하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조건이 중요한데 RC 행 길이 곱하기 RC 열 길이가 10만 이하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체 보드의 크기가 10만까지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드의 원소의 크기도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이하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원소 오퍼레이션스의 길이도 10만 이하로 주어지는데 오퍼레이션스의 원소는 시프트 로우 혹은 로테이트로 주어진다고 해요. 밑에 번외로 정확성 테스트를 따로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일단 만점을 노릴 거기 때문에 정확성 테스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뭐 제한사항을 보고서 알 수 있는 점은 숫자가 원체 크기 때문에 원소의 크기를 이용해서 뭐 하는 트릭을 쓸 수도 없고 오퍼레이션이 길이가 길고 보드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보드의 각 자리마다 오퍼레이션스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는 식으로는 연산을 할 수 없어요. 10만 곱하기 10만 하면은 시간 초과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제한 시간 안내를 보면 정확성 테스트는 10초 주어지고 효율성 테스트는 언어별로 작성된 정답 코드의 실행 시간의 적정 배수 이렇게 하는데 몇 초인지 모르겠어요. 10초보다 더 많이 주어지는지 더 적게 주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진짜 시험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은 대략 1억 번의 연산 안에 이거를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반복문이 1억 번 이상 등장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대충 가늠을 하는데 반복문의 크기로 반복 횟수로 대충 가늠을 하는데 10만 곱하기 10만 너무 큽니다. 정확성 테스트는 통과를 하겠죠. 정확성 테스트는 보드의 크기가 만이고 오퍼레이션스의 길이가 100이기 때문에 그 보드 하나하나마다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어디로 향하는지를 계산만 해내면 요거를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어,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를 연산을 끝까지 해보지 않고서는 어, 지금 내 가리키고 있는 이 보드가 이 숫자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프트랑 로테이션은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트 다음에 시프트 로우를 한 건데
숫자 1에 대해서만 보면 숫자 1은 로테이트 한 다음에 시프트 로우 하면은 여기 제일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프트 로우를 한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9가 있는 자리에 시프트 로우를 하면은 한 칸 아래로 내려갈 거고, 다시 로테이트를 하면 1로 올라가니까 8 자리로 들어갔겠네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겠네. 그러니까 같은 연산이라도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엔 오퍼레이션스를 다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뭐 이렇게 숫자 자체도 크기 때문에 숫자 자체도 많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중복도 주어지거든요. 입출력 예시 두 번째 걸 보면 숫자가 중복해서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수의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오퍼레이션을 돌면서 뭐 인덱스만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또 규칙이 있나, 또 규칙이 있어서 인덱스만 조절을 해가지고 한 번의 연산으로 오퍼레이션스를 다 수행을 할 수 있냐,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 규칙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복잡해서 중간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 하는 과정, 시프트 로우 하는 과정을 하나씩 거쳐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드가 10만 개짜리인데 보드의 크기가 10만인데 오퍼레이션을 일일이 수행을 하면서 시간 초과 판정을 안 받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막혔는데, 어, 카카오, 이게 아마 공식 해설일 거예요. 제가 링크는 밑에 설명란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카카오테크에서 올린 코딩 테스트 해설을 보면 5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 접근 방법을 좀 알게 됐어요. 좀 대단히 좀 신선한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을 하면은 일일이 보드를 옮기지 않고 보드의 행과 행을 옮기는 연산이랑 로테이트 연산을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파이썬을 사용을 할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 링크드 리스트를 직접 뭐 클래스 노드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자료 구조 Q를 구현할 때 사용하던 deq, du, deq, 뭐야, DQUE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덱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데크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데크로 읽는데, 그 데크를 사용을 하면은 어, 링크드 리스트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데크가, 저희는 뭐 Q로 사용을 할 때는 제일 오른쪽에서 빼고 제일 왼쪽에서 빼고 제일 안쪽에서 빼고 제일 바깥쪽으로만 넣는 과정, 이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메서드를 사용을 할 일이 없지만, 데크 모듈 안에는 제일 안쪽에 넣고 제일 바깥쪽에서 빼는 과정도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방향에서 더하고 빼는 링크드 리스트로 쓸 수 있거든요.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코딩 테스트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하라는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뭐 백준이나 리트코드에서 링크드 리스트 문제라고 아예 구분되어서 나온 문제는 봤어요. 이 자료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는 봤어요. 근데 어,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런 거는 못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응용하는 식의 문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지금 주어지는 그래프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한다 뭐 했을 때 뭐 이런 종류만 물어봤지, 활용해서 쓰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좀 되게 좀 참신하다고 느꼈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여기 공식 해설에 그림을 첨부해서 엄청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핵심 골자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행 하나하나를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 하나하나가 링크드 리스트고 그걸 관리하는 또 커다란 그룹의 링크드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프트 로우 연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행을 마지막 행을 팝해서 제일 위에 얹어주는 형식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터만 옮기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 번의 연산으로 가능해요. 시프트 로우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로테이트랑 섞이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로테이트의 과정에서는 그거를 좀 수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해설에서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뭐 5x5 보드를 이런 한 행 한 행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5조각으로 쪼갰어요. 보면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또 다시 로우로 쪼갰거든요. 정확히는 세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왼쪽 한 묶음, 오른쪽에 한 줄짜리 한 묶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통째로 퉁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 과정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되게 명료하죠. 보면은 로테이트 과정이 행렬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만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게 되면 4번의 연산만의 링크드 리스트, 정확히는 뭐 8번이겠죠. 떼고 붙이고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주 작은 횟수의 연산만으로 로테이트가 완성이 돼요. 가운데 있는 거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떼놓고 보면은 뭐 이 왼쪽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앞쪽에서 떼가지고 그 앞에 붙이고 앞쪽에서 떼가지고 그 앞에 있는 애 붙이고 이런 식으로 꼬리 물듯이 하나씩 붙여나가면은 꼬리 물듯이 하나씩 붙여나가서 구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시프트 로우도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시프트 로우도 얘네 이 가운데 묶음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제일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주는 연산을 하고 제일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주는 연산을 하고 이 왼쪽 오른쪽 따로 뗐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떼서 하나를 올리는 연산을 따로 해줍니다. 시프트 로우랑 로테이트를 둘 다 간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죠. 접근 방법이. 이렇게 하면은 실제 오퍼레이션 하나마다 들어가는 연산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10만 개를 다 돌아도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게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마지막에는 2차원 그 정수 배열로 반환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다 떼가지고 얘를 마치 2차원 정수 배열처럼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떠올리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5시간짜리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5시간짜리 시험이었대요. 근데 제가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4번까지만 어떻게 하고 4번까지도 좀 아슬아슬하고 5번은 못 풀었을 것 같아요. 5번은 아마 정확성 테스트만 도전을 하고 효율성 테스트는 5시간이 주어져도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 더 배웠다고 생각하고 좋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 그림을 보고서 이해하면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되게 참신하고 모르면 떠올리기 어려운 종류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럼 파이썬으로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파이썬으로 문제를 풀 때 RC 맨날 하던 거 있죠. RC는 받고 오퍼레이션도 받습니다. 그리고 앤서는 솔루션 RC랑 오퍼레이션스 앤서는 앤서 해가지고 받아서 쓰는데 얘를 이제 아이디어에서 설명했던 이런 식의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컬렉션스에 덱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한 묶음을 레프트, 이 한 묶음을 라이트,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미들로 취급을 해가지고 각각의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각각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네를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2차원 배열 형태로 돼 있던 거를 만들어 줘야 돼. 하기 전에 이거 길이를 재줍시다. 하고 R 어펜드 RC 아래 0. 아이고 라이트의 어펜드. 라이트는 뭐 어떻게 구현해도 상관없는데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라이트를 생각을 하던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들어가는 라이트를 생각을 하던 상관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구현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왼쪽에서 빼든 왼쪽 오른쪽 둘 다 빼고 넣고 둘 다 가능하거든요. 대큐 얘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 끝에서부터 끝에가 안쪽이고 위로 올라가는 쌓아 올리는 형식을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그리고 미들은 로우를 하나씩 만들어주죠. RC에 R행에 C 1에 C 마이너스. 그래서 미들점 어펜드 로우. 얘를 이제 데큐로 만드는 거겠죠. 미들만 좀 특이하게 링크드 리스트 안에 링크드 리스트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써보신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거 쓰면서 데큐가 그걸 허용을 하나? 그게 가능한가를 잘 몰랐어요. 모를 땐 찍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찍어보면은 레프트가 147 그림이 있는 게 좋죠. 레프트가 147, 라이트가 963, 그리고 미들이 258 이렇게 주어집니다. 좀 복잡한 형태. 이건 너무 33이라서 복잡한 형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RC가 만약 이런 경우였다. RC가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였다라고 하면은 레프트가 159, 라이트가 1284, 그리고 안에 데큐가 미들이 23, 67, 10, 1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잘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오퍼레이션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OP가 뭐였죠? 로테이트랑 시프트 로였네요. 쉬운 것부터 합시다. 시프트 로우라고 하면은 이 연산이죠. 시프트 로우 연산이라고 하면은 이 연산이죠. 그림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아이고. 미들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빼서 제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걸 빼는 걸 팝이겠죠. 팝으로 쓰면 되고 이거를 미들에 제일 위에 올려줍니다. 제일 위에 올려줘. 제일 앞으로 올려주는 거는 어펜드가 아니라 어펜드 레프트예요. 레프트랑 라이트에 대해서도 각각 제일 마지막에 있던 거를 레프트는 제일 마지막에 있던 걸 올려주고 라이트는 제일 앞에 있던 거를 뒤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점 팝 레프트 점 어펜드 레프트 X 그리고 Y는 라이트 점 Y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그래서 팝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점 어펜드 Y. 이러면 시프트 로우가 구현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하나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하나 위로 올라가는 이 세 가지 연산만 해도 정확히 세 번은 아니지만 세 가지 연산만 해도 시프트 로드가 구현이 돼요. 저 이거 처음 보고 되게 놀랐어요. 나의 지금까지의 이 노력,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한 노력이 좀 허망하게 보일 정도로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다. 신선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로테이트죠.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끝에 앞에 있던 걸 끝으로 붙여주는 과정인데 이것도 이거 보면서 하면은 이해하기 쉽거든요. 레프트는 앞에 있는 걸 빼는 거죠. 그래서 x를 레프트 점 팝 레프트. 이거를 이제 로우에다 미들에 첫 번째에 있는 거에다 붙여줍니다. 밴드 레프트 x. 그리고 얘를 이제 빼줄 거예요. 미들에 0에 팝. 이것도 x라고 할까요? 자, x라고 합시다. 그래서 미들에 0에 미들이란다. 라이트에 넣어줘야겠죠. 라이트에 밴드 x. 라이트에 팝 레프트. 다시 미들에 마지막 거에 넣어주면 되죠. 밴드 x. 그리고 미들에 마지막 거에서 제일 앞에 거 팝 레프트. 이거를 레프트에 다시 넣어줍니다. 얘를 레프트에 다시 넣어줄 거예요. 밴드 x. 이렇게 하면 로테이트 연산이 완성이 됩니다. 쉽죠? 그림을 보면서 하니까 되게 이해하기 쉽죠? 코드가 좀 지저분한데 그거를 나중에 좀 선보겠습니다. 해놓고 레프트 라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거 점선이 필요하네. 보면은 연산 후에 그 라이트 시프트 로우랑 로테이트 연산을 한 다음에 결과거든요. 847 326 915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던 대로 이 링크드 리스트가 조작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면 얘를 이제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반환을 하면 되겠죠. 앤서를 만들어두고 r range r 해서 처음에 이제 레프트에서 하나를 꺼내서 쓰면 되겠죠. 이거 하는 것도 하나씩 꺼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팝 레프트. 그 다음 얘를 이 통째로 여기에 원래 뭐 지금 3x3이어가지고 미들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들에 막 2개씩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레프트 라이트 떼어내고 가운데가 2개짜리인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처리를 하려면 요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스탠드 미들에 이것도 팜 레프트겠죠. 하나를 떼어내고 얘를 통째로 리스트로 만들겠습니다. 그걸 익스텐드를 할게요. 그리고 앤서 -1에 -1에 얘도 어펜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팝을 해줘야겠죠. 요 과정을 다 완수를 하면은 앤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환을 해볼게요. 찍어볼게요. 그러면 답이 896, 412, 753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2차원 배열 형식으로 완성이 됐죠. 요거를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예제부터 넣어보면 예제는 통과를 하죠. 제출해보면 출력 크기 초과가 나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프린트를 다 일단 지우고 다시 제출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좀 코드를 좀 손을 볼게요.
그래서 좀 예쁜 게 좋으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면접으로 이어지는 코딩 테스트라고 하면은 이런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도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했냐, 어떻게 풀었냐. 그때 코드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내가 보고서 알겠죠. 위에 거는 이대로 쓰고 얘가 좀 너무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 파이참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그 뭐지? 리팩토링이 될 거예요. 리팩토링을 그냥 안 하고 저 이거 잘 몰라 리팩토링 단축키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일일이 넣겠습니다. y가 이만큼이니까 y 한 번만 쓰는 거 넣으면 되죠. 다시 x에 대해서도 x도 수정을 합시다. 그래서 보면은 코드가 되게 간결하게 나왔습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코드는 엄청 간결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해 볼게요. 이렇게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자면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저희가 뭐 행렬을 어떻게 조작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몇 개 나왔었는데 대부분은 뭐 인덱스를 어떻게 좀 잘 조리해가지고 혹은 뭐 행렬을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뭐 직접 다 구현을 하든지 뭐 이런 종류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시프트 로우를 실제로 로우를 바꾸게끔 다 일일이 조작을 해서 보드를 일일이 조작을 하는 연산을 구현을 하든지 해가지고 보통은 행렬 관련해서는 구현 문제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구현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코드는 훨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떠올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한 문제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리트 코드에 보면은 링크드 리스트 뭐 트리 관련한 자료 구조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많은데 그걸 응용해가지고 어떤 다른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런 종류의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다기보다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좀 약간 문제 해결하는 능력의 폭이 좀 향상이 될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 뭐 블로그에서 설명했던 대로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간단한 연산만으로 이 오퍼레이션을 다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레프트, 라이트, 미들 이런 식으로 떼어 써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미들 이런 식으로 떼어 써가지고 각각을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고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시프트 로우는 3번의 연산, 로테이트는 기본 4번의 연산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런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상당히 커도 10만까지 되더라도 실제로 연산 횟수는 되게 적기 때문에 얘는 반복 횟수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했던 거를 2차원 배열로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쉬웠죠. 저희는 이제 데크 이 자료 구조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이썬 쓰는 사람들은 이런 뭐 초기화하는 과정이나 다시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고 이런 게 진짜 좋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렵고 접근하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떠올리면 코드 자체는 전혀 더럽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돼요. 이런 거는 알면 알수록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숙달이 되면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어려운 문제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 생각하면 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작은 퍼즐 조각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얘를 응용해 볼 수도 있고, 다음에도 또 뭔가 이런 그래프 문제, 이런 행렬이나 뭐 그래프 문제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 또 폭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험에 나왔으면 전 아마 이거 효율성 문제는 못 풀었을 거예요. 이런 걸 인턴십에 낸다고 하면서 막 욕을 했겠죠. 아, 맞아. 아, 카카오 인턴들은 이런 걸 푸는 거야 하면서 막 혼자 궁시렁 됐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